내가 뭐라 했어예.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안 그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 우리 연극 경제는 쑥쑥 자랄 끼니까네. 내를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기라. 알겠지? 대초의 눈에 국민들은 이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저런 영국병에 걸린 개 돼지들. 내가 나서서 한 방에 치료해주겠어. 안녕하세요, 마린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회사 미팅 때 무심결에 나의 말 한마디에 직장 동료들의 반응. 쟤는 모르는 게 뭐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아니, 우리는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세계대전 이후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의 등장.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며 전세계 경제 프레임을 180도 통째로 바꾼 인물인데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 마린보이는 왜 50년도 더 지난 캐캐 묵은 인물에 대해서 말하려는 걸까요? 도대체 50년 전에 태어난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의 현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린보이 지식 채널 1942년 영국으로 출발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죠. 1942년 윈스턴 처칠이 총리 시절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에 의해 공표된 선언문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세계 2차 대전 전후 유럽 대부분 나라들의 국민들은 기아와 가난에 허덕였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고자 영국 보수당의 총리였던 처칠과 노동당 출신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누리당 당대표와 민주당 출신 경제학자가 국민들의 생활난을 개선하려 손을 맞잡았다는 건데 어떤 면으로 보면 부럽기도 하네요. 참고로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복지국가에서 교과서로 삼고 있는 그야말로 복지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럽 최대 복지국가로 불려지고 있는 영국의 복지제도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9년 영국에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마가렛 대처. 이 보수 사회자 양반 내를 엄청난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야? 똑바로 하이소마 똑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신자유주의를 전파시킨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충 이런 겁니다.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야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서 건실한 기업말이 살아남게 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기업의 이윤은 넘치게 되고 그 넘치게 된 이유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이를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주 훌륭한 경제이론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마가렛 대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1925년 런던의 소도시 그랜샘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식료품집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머리가 명석해서 명문인 옥스퍼드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전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지만 선거에서 낙방하게 됩니다. 그 후 10살이나 연상이며 돌싱이기도 하지만 재력가였던 데니스와 만나 결혼에 꼴이 납니다. 이때부터 법률 공부를 시작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5년 후 보수당 하원 선거에서 승리해서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꼴랑 34살에 불과했었습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 주택부 장관, 연금사회부 장관, 재무장관, 아주 장관이란 장관직은 죄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총선에서 승리해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는 예상을 깨며 영국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대처의 대표적인 정책을 들자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업활동 규제 완화, 국유시설의 민영화, 공교육 예산 감축이 대표적인데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시켜주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동안 적자를 이어오던 국영기업들을 민간으로 팔아넘겨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후 적자였던 국유기업들은
민영화 후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공격적인 정책들을 신속히 집행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 했으예.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나 안 그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 우리 연극 경제는 쑥쑥 자랄 끼니까네. 내를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 기라. 알겠지?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탄광노조의 장기간의 파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대처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대처의 눈에 국민들은 이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저런 영국병에 걸린 개 돼지들. 내가 나서서 한방에 치료해주겠어. 이때부터 영국에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일게 됩니다. 영국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스코틀랜드 지역의 탄광노조는 이제껏 그 누구도 깨트리지 못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은 그 당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파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석탄 가격 경쟁력은 주변국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4년 3월 대처는 전국의 국영 탄광을 폐쇄시키는 것도 모자라 2만여 명의 노동자까지 해고시켜버리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내는 여론이고 지랄이고 상관없다 이가. 지금부터 탄광이랑 탄광은 고마 슈샤리마 폐쇄인기라. 알겠나? 대처는 경찰 병력까지 쏟아부으며 탄광 노조원들을 압박합니다. 그 후 1년여간의 대치 끝에 노조는 결국 백기를 들게 되죠. 대처의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 남단의 어떤 섬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크기만한 이 섬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 국토로 보이는데요. 섬 이름은 말비나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이 섬은 아르헨티나 국토가 아니라 영국 국토라는 점입니다. 영국 본토에서 거의 지구 반바퀴 거리에 뚝 떨어져 있는 이 섬이 영국 땅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영국은 이 섬의 이름을 포클랜드라고 부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식민지 시절 빼앗겼던 자국의 섬 말비나스의 반환을 영국에 요구하지만 매번 거절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섬을 되찾습니다. 영국 누구들 잘 들어보더라고. 여자까지 우들이 누구들 식민지라고 생각해보면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이구먼. 그런데 대처가 누굽니까? 대처는 앞뒤 안 가리고 곧바로 6회 공군을 소집합니다. 그 당시 출전 가능한 모든 함선, 항공기, 그것도 모자라 민간 호화 여객선인 퀸 엘리자베스 2호까지 동원해서 본국에서 무려 13,0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32배가 되는 바닷길을 이동하여 6월 20일 결국엔 아르헨티나군을 쓸어버리고 섬을 재탈환합니다. 한 번 식민지면 영원한 식민지인기라. 알겠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 본토에서의 대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이 여세를 몰아 다음해 1983년 총선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대처 집권 후 198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던 영국의 경제지표는 1988년 5.6%라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영국의 경제지표는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후 2년 뒤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8%로 폭망해버립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인두세를 물리겠다는 정책은 그야말로 우는 약이 뺨 때리는 정책이었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을 크게 사게 되고 결국 그 강인해 보였던 대처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처에 대한 현재의 평가도 아주 극과 극인데요. 이처럼 호불호가 극명한 인물도 드물긴 합니다만 대처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영국 재건의 이야기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영국 서민들의 철저한 희생을 강요했던 그야말로 철저한 독재자의 또 다른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였고요. 후편에서는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어떤 폐단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당사자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계속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낙수효과니 자유경제니 뭐니 말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들이 수두룩한 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건 저 하나뿐일까요? 여기까지 전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후편에서 뵙겠습니다.